A팀 첫 번째 토론자 나와서 이번 준비해 주시기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유전자 특허란 유전자를 정제 또는 분리해낸 개인이나 기업에게 해당 유전자에 대한 소유 및 판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전자 특허의 목적은 기술의 정보 공개를 통하여 생명공학 기술이 창출해내는 지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들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찬성 측은 유전자에 대한 특허 보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지금부터 그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첫째, 생명체로부터 분리된 유전자는 특허법에 따른 분명한 발명의 대상입니다. 우리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이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입니다. 유전자 기술은 자연의 생명체로부터 독립돼서 그것을 특정 유전자를 분리, 정제하고 그 과정에서 인위적인 노력이 가미된 경우이므로 발견의 맥락보다는 발명의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이 도출한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관한 합의에 따르면 기능이 규명되지 않은 DNA 염기 서열 자체는 특허성을 띠지 않지만 그것이 질병 치료 등의 유용성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발견 유전자 역시 발명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둘째, 특허법은 과학자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유전자 개발에는 막대한 자본, 인력, 시간, 장비 등이 투입됩니다. 이러한 유전자의 특허로서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개된 연구 결과만을 이용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생산하고 개발하는 최종 개발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특허법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발명이 상업적 혹은 여타의 방식으로 허가 없이 이용되는 것을 막고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확보된 권리를 기반으로 추가 응용 기술 개발을 수월하게 하며 재정적 보답으로서 다음 후발 혁신에 대한 동기 역시 부여합니다. 셋째, 특허권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들을 극대화시킵니다. 특허권의 이론적 근거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적 사상입니다. 유전자 특허 역시 그 목적에 맞게 공중의 건강, 경제적 번영, 인류의 행복 등의 사회적 가치들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농촌진흥청은 사막에서도 잘 견디는 식물을 특허를 출원받음으로써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와 집중적인 연구를 가능케 했습니다. 이는 신년단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빠르게 다가오는 기후변화나 인구 증가에 따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허 자체가 특허 자체가 미래사회 해결책이 되는 유전자를 공개하고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는 생명공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므로 정당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전자는 특허법을 기준한 명백한 발명의 대상입니다. 또한 과학자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장하고 공리주의적 논증에도 부합하게 여러가지 사회적 가치들을 창출해내므로 유전자에 대한 특허 부여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순서로 B팀 토론자 나와서 예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 안녕하십니까. 정진우 토론자라고 합니다. 2010년 3월 29일 뉴욕 지방법원에서는 로버트 스위트 판사가 미리아드 제네틱스가 갖고 있는 유방암 진단 특허에 관련된 소송에서 미리아드 제네틱스가 한 것은 단순히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법칙을 규명했을 뿐 그 이상을 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유전자에 대한 특허 보호는 정당한가에 관한 찬반 논의가 상당히 과열되었는데요. 저희는 두 가지 이유로 반대 측의 어떤 논리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유전자 특허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특허라는 것은 유전자를 이용한 발명뿐만 아니라 유전자에 대한 염기서열을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자면 일단 유전자는 적절성 측면에서 정당성을 띠지 않습니다. 먼저 유전자라는 것은 보편적인 공유물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인이 특허를 신청함으로써 소유물로 전락시킨다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유전자는 생명공학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이를 이용해야만 인체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가 가능해집니다. 수학에서 수학 공식이 가장 근원적인 것이 되는 것처럼 수학 공식은 특허를 출하지 않습니다. 유전자도 마찬가지죠.
유전자는 그 자체로서의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특허로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전자는 발명의 대상이 아니라 발견의 대상입니다. 유전자는 인류의 시작부터 인체에 있었던 구성 성분 중 하나로서 이것은 단순히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고 해서 이것을 발명이라 볼 수 없고 발견이라 보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유전자에 대한 특허는 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전자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이에 따른 특허 사용료로 인해서 일단 먼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미리아드 제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유방암 진단 비용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 번 검사 받는데 드는 비용이 무려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은 기업들에 인해서 지나치게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지불하게 되면 이 높은 사용료로 인해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연구와 개발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특허가 출원된 유전자에 대해서는 연구할 때도 사용비를 지불해야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 높은 사용료로 인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2007년 2월 13일 뉴욕타임스의 기사에 따르면은 헤파타이러스 C라는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수십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헤파타이러스 C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은 지나치게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적절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유전자에 대한 특허 부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분 동안 준비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세 번째 순서로 A 두 번째 문제와 B 문제를 나와서 교차 조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A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시작. 교차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발명과 발견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묻고 싶습니다. 발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발명이란 원래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류가 자신의 노력을 통해 새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발견은 단순한 어떤 사실의 발견이기 때문에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발견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사실에 대한 발견이기 때문에 그것이 발명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유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발견이라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 상태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을 그냥 분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유전자에 대한 특허가 발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허법의 기준이 발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특허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발명의 정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법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따른 합의에 따르면 기능이 규명된 DNA 염기서열의 경우에는 발견이 아닌 발명의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염기서열 자체를 밝히는 것은 발명이 아니지만 이것이 이 구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질병의 어떤 유용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밝히게 되면 이것을 발명의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편적 공유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사용될 수 있는 보편적 공유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유전자는 보편적 공유물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학 공식과 같은 그런 보편적인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지만 수학 공식과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유전자가 수학 공식처럼 아주 기초적인 것에 사용될 수 있지만 이것은 물질 특허입니다. 물질 특허란 하나의 물질이 수많은 물건의 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추후 제조 방법에 상관없이 그 물질이 사용된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물질에 대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특허로서 보호되지 않는다면 이 개발자들의 어떤 이해와 동의 없이 무조건적인 기술 사용으로 인해서 이 개발자들이 어떤 개발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거나 개발을 하더라도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문제성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떤 근거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까?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유방암 같은 것을 검사할 때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BRCA1이나 BRCA2에 따른 유전자에 대한 유방암에 대한 검사인데요. 이를 실제로 입론에서도 밝혔듯이 한 번 검사하는데 약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 반박 시간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발견 같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판결에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유전자에 대한, 유전자 특허에 대한 이 발전 과정이 지금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례는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건 아직 이 기술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실용화되었던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입니다. 새로 나온 기술은 당연히 그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오 벤처 기업에 따르면, 그 인터뷰에 따르면 2015년경에는 지금 유전자 전체에 대한 분석 비용이 $1,000에서 1,000달러 이하가 되면 상용화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2015년에는 $10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자본적인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 개발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로열티 문제 때문입니까? 그 높은 특허 사용 때문인데.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을 공개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에 넘는 비용이 연구 개발에 추가 비용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만큼 기초 개발, 기술 혁신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들을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전자에 대한 개발은 인력, 자본력, 기술력 등 모든 기술이 총동원되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네 번째 순서로 B팀 토론자의 교차 조사가 있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시작! 네, 먼저 특허법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나라에 있는 특허법의 정의를 인용하신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특허법과 관련된 유전자에 대한 특허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만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특허의 그 국제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특허청에서 자연의 일부는 특허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원하는 대답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자연에 있는 물질과 인공적으로 분리했을 때의 물질을 비교했을 때 전혀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발명이 아닌 거 맞습니까? 그런데 저희 네 아니요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성질이라고 합니다. 유전자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단백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나가는 것인데 실제로 연구 결과 그 자연 상태 유전자와 분리했을 때의 유전자는 단백질 상태의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발견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에 대한 그런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 특허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유전자에 대한 연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이 기반이 된 사업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꼭 이런 보상이 있었을 때 특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는 어떨까요? 유방암에서 BRCA1, BRCA2 이것이 저희가 앞에서 교차조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유방암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300만 원이 돈이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돈이 들긴 하지만 이상원 카톨릭 대학교 교수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이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150만 원으로도 이 충분히 유방암 검사의 정밀 진단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도 특허가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BRCA1과 BRCA2 같은 유전자 발견의 경우에는 유방암 검사를 가장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원하는 대답은 거기까지입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BRCA1과 BRCA2 이 기술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차선처럼 특허 이 방법만이 물론 보상은 필요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을 꼭 그 특허만이 아니라 전폭적인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리주의적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지 그것이 가장 진정한 과학기술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휴먼 게놈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현재 유전자 산업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미국이나 이런 분야에 미국이 실제로 가장 특허를 많이 소유하고 또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는 특히 미국에서 많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미국에서 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 자체를 기업이 주체가 되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은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런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연구의 비중이 이런 기업들에게 가장 많이 치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독점이나 과점 이런 것들은 모두 생성 원인은 무엇입니까? 어떤 한 경제 주체가 자신들이 이런 산업 상황에서 자신들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자신들은 높은 특허 사용료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기업들이 이런 유전자에 대한 특허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많이 따르게 된다면 자신들이 높은 특허 사용료를 내검으로써 자신들의 궁극적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반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주제로 B팀 토론자는 들어가시고 A팀 토론자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시작. 특허법에 대한 판단은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규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특허에 대한 특허권의 부여는 특허청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특허청은 정부의 기관입니다. 방금 한 경제 주체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개발해내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통제는 정부라는 다른 경제 주체에서도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허가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술로서 유전자 특허가 아닌 다른 기술로서 인류의 어떤 난치병을 해결하고 기암들을 해결하고 다가오는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전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생명공학 기술이 가진 엄청난 가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유방암 사례 같은 경우는 아주 일차적인 그리고 일례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판사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결정된 것이고요. 이미 이전에도 페니실린과 같은 화학물질, 그러니까 즉 자연 상태에 있던 화학물질에 대한 특허 부여가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특허에서 엄청난 자본이 투입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특허에는 막대한 인적, 물리적, 자본적 그런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그에 따른 가치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생명공학 기술의 기반 기술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 혁신보다 모방 비용보다 기술 혁신의 비용이 월등하게 큰 생명공학 산업 분야에서 이것에 대한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기초 개발자들에 대한 보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기술 개발이 가능하긴 한 겁니까? 그것에 대한 의문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주체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생명공학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의 기금으로 사람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아무리 투자를 하더라도 그것은 이 발달하는 기술에 대해 따라잡을 수 없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특허를 인정하기 때문에 독점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 역시 제시되어 있습니다. 후발 혁신이 저해되는 경우에는 명세서 기재를 통해서 유전자에 대한 권리를 굉장히 축소시키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편 F에 대한 특허를 시청한 경우에는 이런 기준이 없을 때는 단편 F를 포함한 모든 유전자 연기 서열에 대한 특허 부여가 가능하지만 이런 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이 단편 F 자체에 대해서만 특허가 부여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이 F를 포함한 연기 서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냈을 때는 그것에 대한 특허가 부여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순서로 B팀 조언자 나와서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전자에 대한 특허 부여가 정당한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 자체는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주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이런 보편화되어 있는 주제에는
국제 기준인 그런 정확한 정의를 인용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허 자체는 자연의 일부인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발명과 발견을 구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유전자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분리되었을 때 전혀 다른 특징을 지니게 된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구 결과 유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을 어떻게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유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입니다. 여기서 로버트 스위트 판사가 얘기했듯이 이런 유전자들은 실제로 체내에 있을 때와 몸에 분리되었을 때 단백질의 구성이 똑같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는 다른 것이랑 좀 다르게 인류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던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공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유물을 특정한 개인이 또는 기업이 이것들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적 자원이 투입될 수 없으므로 특허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말은 공적 자원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세금, 또 정부의 소요한 기금 이런 것이 막대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 자원에서 일반인들이 쓰게 될 돈을 걱정하시면서 실제로 이 특허 사용료가 똑같이 생기게 돼도 결국 일반인들이 그 특허 사용료를 내면서 지불해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결국 일반인들이 결국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것은 똑같은데 왜 특허는 되고 공적 자원 투입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단정하시는 이유를 잘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요. 유방암 BRCA1, BRCA2 현재 아주 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이슈가 여기서 나오듯 이 이슈는 아주 무시할 수 없는 이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리아드 제네틱스라는 이런 회사는 이것에 300만 원이라는 큰 특허 사용을 들어서 일반인들에게 많은 돈을 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요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큰 돈을 들여야만 일반인들이 유방암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더 적은 비용을 들여서 똑같이 효율적인 실험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왜 굳이 일반인들에게 더 많은 돈을 해서 즉 원래 이런 유전자에 대한 특허가 부여되는 목적은 인류 공동의 그런 발전 아닙니까? 만약에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 이득이 없어지게 된다면 이는 이런 특허에 대한 의미 자체가 상실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휴먼 게놈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이렇게 유전자에 대한 특허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 계기가 거의 대부분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는 아주 큰 사업을 토대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휴먼 게놈 프로젝트에서 미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단연 큰데요.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높은 특허 사용료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가 앞으로 미래에서도 아주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는 반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분 동안 준비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자, 그럼 7번째로 첫 번째 토론자들이 교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먼저 A팀 토론자가 교차 조사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 우선 국제 기준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대답 드린 것은 그 특허청이라는 것 자체가 정부 기관이고 그것이 그 기준이 모든 세계적으로 그것이 인류적으로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발명과 발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그 미국에서 자연의 일부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 자연의 일부는 화학물질 맞습니까? 화학물질 자연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페니실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 곰팡이에서 나온 자연의 일부이고 화학 물질입니다. 이것에 대한 특허 부여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것인지 대답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규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그 유전자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까? 맞습니까? 다시 질문. 유전자라는 것 자체가 인류가 계속 가지고 왔던 인류가 공통적으로 소유해 왔던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발견의 대상이기 때문에 특허 네.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것은 그럼 인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그 자연 동식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구조적 측면에서 봤을 때 유전자라는 것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유전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그것이 단백질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면 똑같은 유전자를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따 말씀. 그럼 그것이 자연의 일부여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저희는 그것이 똑같이 자연의 일부라면은 마땅히 공유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특허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그렇다면은 그럼 자연의 일부라고 보셨는데 그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럼 특허 외의 방법으로 계속 공적 자원 투입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 공적 자원 투입과 특허가 뭐가 다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 공적 자원 투입 자체가 생명공학 산업의 특징상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과학자들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김혜진 교수의 유전자 관련 논문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 교수의 유전자 논문에서는 실제로 공공 분야의 67%에 육박하는 비율이 공공 분야에 대해서 이루어진 투자에 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특허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굳이 특허 없이도 다른 더 경제적이고도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바람으로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공공 복리가 아닌 자금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시한 67%라는 자료는 이런 공공 분야가 특허법이 아니라 다른 투자로 정부 기관에서 투자를 받아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그 막대한 자본이 들어간 생명공학 산업에 정부의 공적 자원 투입만을 이용해서 모든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현재 네, 아니요만 대답해 주세요. 아니요. 네, 그건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히려 특허로 인해 지켜지는 생명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이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21세기 기아 문제,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유전자를 보호하는 특허로서의 이점이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시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특허로 인해 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가치가 독점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점보다 네.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특허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덟 번째 이긴 토론자가 교차 조사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시작. 네. 그러면 찬성 측에서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의 투자로서는 이러한 유전자에 관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 거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인용했듯이 김혜진 교수의 유전자와 관련된 논문에서 공공 분야의 투자 부문이 67%에 육박해서 특허 없이도 지금 현재 잘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지 못한데 그 사람 네, 예 아니오로 답해 주시면 이해 못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현재 계속 특허만이 유일한 방안이다. 특허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현재 실정을 보아도 현재 공공 분야에 의한 투자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허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즉 특허가 낳는 폐해를 낳지 않는 다른 방안으로도 이런 유전자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막대한 시간 등이 투입되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특허를 제정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 맞으십니까? 네. 어떤 연구 개발을 할 때 막대한 시간 등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을 특허를 통해 보상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 네,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오로지 경제적 유인에 의해서만 연구를 진행한다고 하시는 거 맞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보상해야만 연구를 계속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저희는 과학자들이 경제적 측면만을 위해서 개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 측면만을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그것을 개발하는 데 대한 막대한 비용이나 시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그것을 알겠습니다. 보호해줘야 된다는 특허로서 보호해줘야 된다는. 네, 알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하지만 지금까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계속 경제적인 동기를 부여해야만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져야지만 과학적 발전이 인류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네, 질문을 드린 게 아닙니다. 네. 계속 경제적으로 그런 시간과 그런 것들이 만회돼야지만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마담 큐리가 우라늄을 발견해서 그것에 대한 활용 가치를 발견하듯이 이러한 과학자들은 단순히 경제적으로도 그런 자기의 막대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류의 보편적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되어서 유전자가 발명으로 치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 맞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어째서 독립된 유전자가 발견이 아닌 발명을 치부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는 그 유전자를 인간의 인체 내에서 뺀 다음에 그것을 조작하고 정제함으로써 그것을 하는 과정 자체가 화학물질로서의 기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단백질 구조가 그 인체에서 독립된 것과 원래 있는 유전자와 구성이 같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단순히 유전자가 발견이 아닌 발명이라는 것에 논거가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공리주의적 사상의 근거에서 도움이 된다면은 당연히 추구해야 된다는 가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으십니까? 아닙니다. 특허에 대한 논증이 공리주의적 사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전자 특허가 그것을 부합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논리에 의하면은 공리주의적 사상에 의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은 모두 다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거 맞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의 그 증거에 부합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특허가. 현재 그런 혜택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파타이티스 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직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왜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 헤파타이티스 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구 개발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교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A팀 토론자 남아주시고, 아홉 번째로 재방과 수전입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 찬성 측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 공공의 그 공적 자원만으로도 유전자 사업의 67%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67%만으로 그들의 67%만으로 그것에 대한 생명공학 산업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단 특허를 찬성하는 입장으로서 독점 역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독점이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명세서 기재나 저희가 앞으로 상용화될 것이라는 그 전망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유전자 기술에 대한 보답이 특허만이 아니라 특허가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 기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특허의 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특허의 안 좋은 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 특허로 인해서
그 유전자 기술을 보호하고 그걸로 인해서 기술을 공개하고 함으로써 오는 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배려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도 치료를 못 받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특허로서 보호를 하지 않고 재정적 보답이 없어 그것이 발전이 저해된다면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적 보답이 없이도 많은 개발을 하는 개발자가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요. 과학자들이 오로지 경제적인 가치만을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생명공학 산업의 특성상 그 경제적인 보답이 없다면 아예 개발의 진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KT 보행자 나와서 순서 갖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 네, 반대측 반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토론에서는 경제적 그리고 공리주의적 측면 그리고 발명과 발견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크게 화두가 되었는데요.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는 상대편 찬성 측에서 독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하지만 이 정보 분야의 투자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특허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67%가 넘는다는 것은 과반수가 넘는 것을 이미 공공기업에서 투자를 받아서 생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갖다가 과반수는 넘지 않는데도 역부족이다. 그냥 역부족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충분히 특허로서의 메리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친다면 그런 논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모든 것, 즉 자연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특허성의 논란이 더 불거질 것일 뿐만 아니라 만약 그렇게 공리주의적 사상에 기초해서 효용을 많이 주는 특허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너무나도 많이 지적했습니다. 먼저 진정한 의미에서 공리주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것을 접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BRCA 유전자 이로 인한 지나치게 막대한 비용으로 여성들이 제대로 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공리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공리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발명과 발견이라는 측면, 찬성 측에서는 계속 화학적 구성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 했으나 저희는 단백질 구조에 대해서 DNA 본질을 파헤쳤을 때 그것이 DNA가 단백질 구조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라면은 분리된 것과 분리되지 않은 것에 대한 구별이 없기 때문에 인류가 그동안 소유해왔던 유전물과 그것을 인체에서 독립해서 연구에 이용하려는 유전자와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연에 존재하는 그 상태여서 발명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경제적, 공리주의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명과 발견의 측면에서 반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열한 번째 순서로 A 보행자 나와서 마지막 초점 순서를 갖겠습니다. 시간 2분입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시작. 우선 반대측 토론자에 대한 얘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7% 이상의 기업이 67% 이상이 공기업의 공공의 자산의 투자로 의해서 이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 주장 자체도 한 교수의 논문일 뿐 아닙니까? 지금 다국적 기업이 이렇게 독점적인 체제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 자본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해결책으로 많은 것들을 제시해드렸고 무엇보다 특허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특허 제도가 없다면 연구 개발과 임상시험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새로운 상품의 도입 초기나 시장이 열악해서 특허권에 의한 시장 보호가 없이는 시장에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전자에 대한 특허 보호 제도는 유용한 유전자의 발굴 및 상품화의 촉진을 가져옵니다. 특허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재정적인 부담 없이, 재정적인 어떤 혼란 없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들이 더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특허가 부여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들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특허를 부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권리를 부여해서
권리를 부여해서 기술을 공개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산업 또는 과학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전자에 대한 특허는 그런 특허의 보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피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공학 산업에서 유전자를 개발하는 데 있어 기술 혁신 비용이 모방 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큽니다. 거기다 생명공학 기술은 이미 기반 기술이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느 개발자가 자신의 발명품을, 즉 유전자를 무조건 공개하려고 하겠습니까? 시장에 아무런 제재 없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의 이익은 보장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만 보장되게 자명한 일인데 말입니다. 또한 유전자 특허는 난치병, 식량 부족 문제 등 인류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도 자라는 작물을 사랑에서 재배할 수 있고 알츠하이머와 같은 지금 기술로서는 사실상 거의 해결 불가능한 질병들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전자에 대한 특허는 공공의 이익, 즉 공리주의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체에서 분리된 유전자는 단순한 화학물질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미 페니실린과 같은 자연 상태의 화학물질을 분리하고 정제하고 인위적인 과정에 투입된 경우에 특허로서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12번째 순서로 B팀 지원자 나왔습니다. 마지막 초점 순서가 됐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 찬성팀의 의견 모두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허점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특허의 이득, 만약에 그것이 그 목적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특허의 원래 의도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입니다. 예를 들면 헤파타이티스 C 특히 이런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유전자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면 수많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특허 사용료 때문에 목적대로 현재 연구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기업들이 자신들의 보상만을 위해서 적정한 수준을 유지했다면 가능했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것이 약간 독점이나 과점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셨듯이 EU 같은 경우에는 독점 같은 것을 1990년대부터 막으려고 계속 시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아 이는 매우 힘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유전자는 일반적인 화학 물질이라고 계속 치부하시는데 페니실린과 같은 것은 약간 다른 별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자 같은 것은 생명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꺼낸 그 화학 물질과 일반 화학 물질이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유전자의 본질은 단백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인데 이것에 따르면 두의 명백한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보상에 대해서 저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공공기관의 투자가 일단 제일 큰 부분이라는 것이고 저희가 말씀드린 그 논문은 어떤 국제 연구기관의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특허가 낳고 있는 불이익이 이미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특허가 아닌 다른 방안을 지금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어느 정도의 빈칸이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문제점이 있다고 현재 상황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특허를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유전자는 생명공학의 기초로서 인체에 대한 모든 탐구의 근원입니다. 즉 유전자는 사적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또 유전자에 대한 특허는 경제에 크다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유전자에 대한 특허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